안녕하세요, 채널코입니다. 오늘은 압구정 4구역 설계공모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거는 우리가 압구정 3구역하고 4구역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압구정이 어떻게 개발이 됐는가, 그럼 개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압구정 4구역 설계공모, 그다음 향후 과제 순서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압구정 개발 이야기. 강남 개발 이전의 서울, 이 도면이 뭔 줄 알아? 이런 도면이 많지. 도시계획도 같은데? 이게 이제 1960년도 서울시에서 발행한 서울 도시계획 총괄도 같은 도면인 것 같아. 도면을 보면 좀 특이한 게 뭐뭐 있을까? 자, 일단은 맨 위에 저 오밀조밀 모여 있는 데가 이제 역사 도심, 우리가 서울 도심이라고 하는 사대문안이지. 그리고 이제 도면 정 가운데 위쪽이 서울역이고 아래쪽이 용산역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저기 색깔이 있는 것들이 이제 뭔가 새롭게 개발, 그때 당시에 새롭게 뭔가 개발하겠다 하는 구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도면에 보면 뭐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새로운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충격적인 게 범내의 위치야. 사실 이 도면이 위쪽으로 긴데 내가 위에를 편집을 했는데 이 범내가 있다면 뭐냐면 이 도면의 아래쪽 하단 끝이 라는 얘기거든. 60년대에서 서울을 생각했을 때 이 한강의 남쪽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조금 충격적이긴 하지.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가려버린 거잖아 지금. 뭐 개발이 없었으니까 다 논밭대기고 뭐 시가화대가 안 됐다는 얘기지 저 당시에. 재밌는 건 또 한강의 모습이네. 한강의 모습이 다르지. 뭐가 달라? 그렇죠. 난 여의도가 섬이 아닌 것 같지 지금. 그냥 모래사장.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때 태어나고 살지 않았잖아. 60년대 뭐 중반 후반에 대한 도면이니까 한강의 모습이 지금하고 상당히 달라. 다른 이유가 예전에는 한강변에 백사장, 모래사장이라고 하는 그 한강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지. 왜냐면 자연적으로 퇴적물이 쌓였을 테니까. 왼쪽 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난지도. 난지도 뒤에 강이 흘렀던 거잖아. 그렇지. 난지도가 보이고 여기가 여의도, 크게 보이는 여의도섬. 여기가 한강 백사장이라고 했었다나 옛날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압구정 주변하고 그 건너편의 뚝섬. 오른쪽 끝자락에 보면 살짝 잠실 섬이 이렇게 보이지. 이걸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예전에 한강에 참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가 한강을 떠올린다고 했었을 때 이런 예전의 한강의 모습을 약간 좀 되살린다, 기억해낸다라는 관점에서 일종의 공모 컨셉으로 누군가는 한강에 인공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세뱃둥둥섬 세뱃둥둥. 그걸 의도한 건 아니야? 알았어. 되게 정치적이시네. 자, 지금 한강의 모양을 다른 걸 왜 얘기하고 싶었냐면 저 한강을 정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압구정 지구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60년대 때 한강이 뭐 자연 친화적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홍수 시에는 상당히 재해적으로 안전하지 않았지. 주변이 많이 물난리가 났고, 그래서 한강을 정비하기 위해서 67년인가? 제1차 한강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어. 10년 단위로 한강의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게 됐고, 최초로 개발하게 된 게 한강변의 제방도로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수 물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으면서 거기가 도로가 됐지. 그러면서 한강 주변에 땅들,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땅들이 생겨나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보듯이 한강이 아까는 뭐 모래사장이었고 폭이 되게 짧은 구간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폭이 넓어졌잖아. 그렇지. 넓어진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가 엄청나게 생긴 거지. 그렇지. 세 번째는 그에 따라서 그 주변 지역들이 많이 정비됐다. 그러니까 제방 도로가 쌓이고 거기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백사장의 흙들을 포와서 거기를 매립지로 만들면서 자연적으로 남는, 새롭게 조성되는 개발 땅들이 생겼고, 그 땅들을 뭐로 쓸까 하다가 서울의 부족한 주택 공급,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구들이 개발이 되면서 다양한 아파트들을 짓게 됐지.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얘기하고 있는 이제 본격적인 강남 개발이 시작되게 된 것 같아. 자, 우리가 강남 개발이라고 하면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지. 1970 강남 본 사람 있나?
짤로 봤어. 짤로 봤어. 아 저기서도 막 나와. 막 저기 나오잖아요. 70년 욕망이 춤추는 땅 강남. 저기 이제 막 서울시 도시과정이 나와서 아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나온 그 많은 돈들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뭐 그 정치 자금을 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영화 재밌게 봤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요 도면은 그 영동 신시가지 개발이 1970년에 본격적으로 조성이 된 것 같아. 저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도면이야.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강남의 모습 골격하고 큰 축은 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은 저 위에 한강변 압구정이나 뭐 반포 쪽은 아파트 지구였고 가운데는 영동 토지구역 정의사업 1, 2지구 밑에는 이제 개포 택지지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케일이 이게 지금 되게 과장돼 있잖아. 우리 항상 저번에 얘기했듯이 한 개 블럭이 한 개 건물처럼 지금 표현돼 있어서 여기 그때 당시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구나. 그래도 나는 이 당시에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크게 대표격으로 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그래도 그 당시에 도시에 대한 관점에서 있었다는 게 좋은 것 같아. 이 조감도가 정말 재밌는 게 사실 이 당시에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어. 다 논밭이었다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매립하면서 영동 개발, 아까 압구정지구, 아파트지구 개발을 하고 뒤에가 순차적으로 개발돼서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역, 테헤란로 이런 강남의 본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지. 자, 75년도하고 2015년도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여기 제방도로가 생기고 처음에 압구정 아파트 한 몇 개 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모습이야. 뒤쪽은 다 논밭이고 현재는 뭐 2구역, 3구역부터 해서 아파트들이 빽빽하고 그 앞에 뭐 로데오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된 게 불과 40년이 안 되지. 자, 75년도 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잖아. 그지? 바로 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 짤로 많이 쓰이지. 무슨 짤이야? 무슨 이게? 짤이야? 우리 아버지가 논밭을 갈고. 근데 이 당시에도 압구정 저 아파트가 되게 고급 아파트로 지어졌다고 해. 다른 지구에 비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게 왜 안 사셨을까 짤로 많이 쓰이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압구정 아파트 지구를 좀 자세히 보기로 하면 미성 2차부터 저 북측에 한양 5차, 7차, 8차까지를 이제 압구정 지구로 돼 있었고 면적이 100만 제곱이 넘어. 그리고 총 10,000세대가 넘고 약 24개의 단지가 돼 있고 지금은 이제 구역별로 좀 쪼개져서 1구역부터 6구역으로 서측부터 동측까지 규모들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이렇게 현황이 돼 있지. 자, 압구정 지구 단위 계획의 수정 가결이 9월 13일에 됐는데 이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그러니까 연락 온 거를 6월 말에 했는데 나는 올해 말에 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된 편이야. 엄청나게 빨리 된 거지. 근데 원래는 이제 서로 계획이 다 정리되어 있더라도 교통 영향 평가나 그렇지. 전력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데 보통 6개월 더 걸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했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차용해 와서 계획이 18년도 계획으로 결정을 했더라고. 다만 이제 그 신속통합기획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넣어서 나중에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서 가는 방향으로 했더라고. 원래는 이제 계획을 다 뜯어 고치는 게 맞았을 텐데 속도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 자, 그럼 과거에 압구정 아파트 지구였는데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됨으로써의 뭐 장점이나 차별성은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지구라는 게 과거에 이제 없어진 법, 예전에 특재개발 촉진법 그거에 근거하고 거기에 더해서 도시계획적으로는 아파트 지구라는 용도 지구에 근거해서 됐었는데 이 두 개가 다 2003년인가 없어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경과 규정, 그러니까 없어졌지만 기존의 계획은 유효하다라는 그 단서 조항 하나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법 체계와 너무 맞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거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현재의 법 체계로 끌어들여서 정리하겠다라는 얘기를 14년부터 했어. 14년에 아파트 지구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했는데 계속 못하다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럼 또 하나 그게 보이네. 왜 아파트 지구를 그렇게 급하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 거 같냐면 이제 서울시에서 이번 정권이나 이번에 어떻게든 저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속통합계획도 됐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함으로써 이제 여기를 빨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약간의 법적을 마련해 준 것 같네. 특별계획구역은 6개인데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신속통합 계획이 완료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구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4구역 3구역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지만 4구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지. 자, 압구정 지구와 이제 한강과의 관계인데 이거 어떤 도면인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압구정이 이제 한강을 끼고 있다, 한강과 접해 있다라는 게 굉장한 메리트고 장점이고 특징인데 거기서 이제 각 구역마다의 상황이 달라. 먼저 압구정 2구역은 잠원지구라는 이제 한강변에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접해 있지. 그럼 이제 압구정 2구역에서는 잠원지구로 갈 수 있는 어떤 유인이 필요해. 동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압구정 2구역은 보행교를 놓는 것으로 신속통합계획이 결정이 됐지. 압구정 3구역은 북측 이제 한강변에 공간이 별로 없어. 거의 그냥 보행로랑 자전거도로 정도만 가능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서울숲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서울숲과 연결하는 보행교를 중심으로 해서 덕계공원까지 해서 이제 연결하는 것으로 신속통합계획이 결정돼 있지. 근데 문제는 압구정 4구역과 5구역은 3구역과 동일해. 건너가봤자 별게 없어.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성수랑 연결될 것도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거지. 더군다나 그 저 성수대교의 나팔관 그 도로 그 IC들 때문에 저 건너가기도 쉽지 않은 거야. 뭔가 이렇게 브릿지를 내는 것도. 그래서 저기는 이제 그냥 경관 보여주는 거, 한강을 보는 거에 중점을 뒀더라고. 그래서 그 조망 데크 정도를 그 도로변으로 내는 것 정도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렇구나. 그럼 다시 좀 자세히 볼까? 그래서 4구역, 5구역 주변 현황인데 좀 주변 현황 간단히 좀 얘기 좀 해줄래? 이게 동서남북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동측에 청담중, 청담초, 청담고등학교가 있지. 그러니까 학군을 보니까 그 이 청담초중고로 가게 돼 있더라고. 청담초등학교로 가게 돼 있더라고. 압구정 4구역과 5구역은. 그러니까 결국은 저 청담초로 갈 수 있는 동선, 학교 가는 길이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이제 이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갤러리아가 있는 압구정 로데오역 여기잖아, 역세권. 그러니까 역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이제 중요해지겠지. 예, 남측으로 보면 이제 갤러리아에서 연결되는 명품 거리의 이제 그 기능을 이게 그걸 연결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간선도로변, 압구정로변으로는 어떤 상업 기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이슈가 있고, 문제는 이제 그 건너편 압구정 우리가 로데오 같은 경우는 귀성시가지지. 그래서 되게 층이 낮아. 그래서 저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도 되게 중요한 이제 관전 요소고, 그 다음에 서측으로 보면 압구정 초중고가 있지. 그리고 거기에 성수대교 그 램프로 이제 약간 단절되어 있어. 그럼 저기랑의 연결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로 할 건지 아니면은 보행 브릿지를 만들 건지 아니면 지하도로를 할 건지에서 지하도로 쪽으로 뭔가 방점이 찍힌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이 있고, 북측은 말한 대로 이제 한강과의 관계. 오케이. 자, 도시관리계획 현황인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용도 지역은 모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압구정로변으로 특화연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 압구정 쪽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 쪽은 시가지 연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얘네가 다 6층이야. 높이 제한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지. 우리가 좀 막 사무역에서 봤듯이 여기를 뭐 50층, 70층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 딱 길 건너면 6층인 거야. 그럼 이 위화감, 이 높이와의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 높이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원 녹지지. 4구역이나 5구역이나 예전에 그 70년대 지었을 때는 단지 중앙에 공원이 있었고, 시설 결정되는 그다음에 그 지금 4구역 서측이나 북측은 뭔가 이제 완충 녹지, 그러니까 어떤 도로와의 이격이나 이런 부분이 강한 녹지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저걸 이제 구역에 포함시킨 거지. 이게 굉장히 계획적으로도 좀 재밌는 요소들이 될 것 같아. 자, 그럼 그 4구역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면 현황은 용도지역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1종, 3종 일반 지역이고 용적률은 한 180이야. 용적률이 상당히 가용 용적률이 있었어. 그리고 층수는 13층 내로 돼 있고 세대수가 약 1341세대. 이거를 기획 안에서는 용도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지만 용적률을 300% 이하까지 허용하겠다. 층수 높이는 50층 내외. 50층이 넘어도 좀 되는 거야. 그리고 세대수는 그 조합원 기존에 갖고 있던 1441세대 플러스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해서 한 1790세대까지 조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지. 저 가운데 조망 데크 저게 이제 계획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 저게? 한강변 그러니까 건너가진 않고 저기로 도망 데크로 가서 한강을 보시라. 그까지가. 근데 저게 저기 보일까? 보이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봤듯이 램프가 먼저 보일 거거든. 저게 의미가 있나? 그래? 의미가 있겠지. 표준 계획 아닌데 차별성이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공원이 지금 3개로 분할돼 있잖아. 일단 문화공원이 그 코너변에 가장 상징성 있는 부분, 그다음에 뭐 중요한 부분에 문화공원을 배치해서 접근성을 높인 것 같고, 저 소공원 작은 거와 큰 거가 우리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조망 데크를 위한 이제 소공원인 거지. 저 동측의 소공원은 5구역도 그대로 있어. 반대로 대칭되게. 그래서 두 구역이 같이 공원을 조성해서 같이 조망 데크가 완성되는 모습으로 계획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저 그 가운데 도로 20m 도로에 이제 이 도로를 입지 결정해서 지하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더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역사 주변의 공공청사 이것들. 저게 되게 중요한 게 압구정 2, 3, 4, 5, 6을 다 합쳐서 저렇게 단위 기부채납 그거 땅으로 낸 게 저게 유일해. 사구역이 유일해.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 사구역 같은 경우는 공원이랑 기존의 공원 녹지를 구역에 포함했어. 그치. 그래서 원래 재건축을 하면 그 세대수 곱하기 3을 한 면적만큼을 공원으로 내야 되는데 기존 공원으로 그걸 그냥 치환해 버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로 기부 체납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고 그걸 저 공공청사로 내는 걸로 했지. 그 건축 계획은 뭐 배치 잘했겠지.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있네. 저 성수대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해서 뭐 중저층 배치를 권장한다는 게 있어. 이건 뭐야? 그러니까 성수대교 어딘가쯤에서 어딘가쯤에서 이 4, 5단지를 바라보면 저축이 살았으면 좋겠다. 저축이 뭔가 시각적으로 뚫려 있었으면 좋겠다. 성수대교가 높을 거 아니야. 그 단차가 높은 데서 저기를 바라보면 뚫려 있었으면 좋겠어서 저기는 15층, 20층 정도로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계획 의도에 나타나 있더라고. 이건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얘기해보지 뭐. 그래.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5구역하고 같이 보이니까 뭐 조망데크도 하나로 보이고 아까 얘기해줬던 학교 가는 길 통학로도 단지 내로 해서 중심부로 좀 잘 보이는 것 같아. 자, 건축계획안 다시 한번 앞에 것들 종합하면 그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저 1번 한강변 열린 경관에 대해서 그리고 2번 한강변 특화 주동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특이한 거는 한강변은 이와 같은 저층으로 좀 해서 뒷동들의 시야, 조망권을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게 담겨져 있고 3번 조망 데크공원, 그 다음에 4번 압구정로의 아까 얘기했던 상업지역과의 연계성, 그리고 5번 학교 가는 길 해서 아까 청담 초중고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학교 가는 길과 6번 랜드마크 타워 주동. 랜드마크 타워는 한강변이 아니고 약간 뒤쪽으로 압구정로 쪽으로 이렇게 빼놓은 계획이 돼 있을지. 자, 그럼 앞에 저기 압구정 개발과 뭐 이제 신속통합 기획에서 간단히 얘기했다면 이제 4구역 설계 공모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해볼게. 자, 4구역 설계 공모 이미 끝난 얘기지만 간단히 리뷰를 해보자. 조금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3구역을 할 때보다는 어려웠어. 왜냐면은 너무 조그매. 조금하고 그다음에 그 경쟁이 치열했어.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잖아. 압구정 지금 2, 3, 4, 5 구역 다 합쳐서 가장 경쟁률이 셌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구역이 조그마다 보니까 왜 도시계획을 하는 데서 이 디테일한 뭐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거 4구역은 좀 간단하게 리뷰식으로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 자, 컨셉인데 1번 건원의 압도. 뭐 최고의 단지를 압도적인 전략으로 만들었다. 이런 컨셉이 있고, 두 번째 정님 거는 헤리티지 1. 하나의 뭐 미래유산, 압구정 헤리티지 1. 난 저 네이밍 되게 좋은 것 같아. 3번 통문의 압구정.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의가 없지?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성의가 없다는 것보다 정말 많은 그 참여했던 그 통문의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압구정이 최고야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걸 거야. 성의 없지 않아. 아, 그래? 점이 찍혔잖아. 우리 예전에도 무슨 드라마에 나왔잖아. 방점? 점 찍고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이거 점이 2개나 찍혔는데?
그래. 그 의미인가? 알았어. 좋아. 4번 DA의 그랜드 힐. 약간 저 개념은 그 베버리힐즈 이런 것들이지. 힐이라고 하기에는 언덕이 경사가 높지만 그렇게 저 힐은 이렇게 약간 높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 아무튼 건원, 정림, 토문, DA, DA. 4파전. 4파전 일어났지. 자, 빨리 1번부터 보자. 자, 건원의 건축 계획인데 얘네는 조금 특이한 게 동이 되게 적어. 동수가 가장 적어. 동수지만 그 동수가 적다는 거는 반대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고,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이 저기 오른쪽에 떨어져 있던 조그만 블럭과 뭔가 이렇게 하나의 단지라는 개념의 조경 배치하고 배치 개념을 했어. 난 이번 이 4개 건축 설계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결국은 가장 차이나는 부분은 동수였다고 생각하는데, 동수가 작으면 이게 그 개방감이나 어떤 그 동간의 간섭이 굉장히 줄어들 거잖아. 그치, 열리지. 그래서 주거 환경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러면 한 동에 너무 많은 세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4개 동인데 아까 1700세대였잖아. 한 동에 거의 400세대 가까이가 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한 번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코어가 커질 수밖에 없어. 건물이 뚱뚱해지죠. 뚱뚱해지고, 그다음에 서로 실간에 한 호가 한 층에 한 많은 세대들이 살아야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간섭도 심해지는 거죠. 동 안에서의 간섭. 그러니까 주동 하나가 웬만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 하나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약간 하나의 타워 팰리스 70층짜리 타워 팰리스 4동이 딱 서 있는 그렇지. 느낌? 이렇게 되면 타워 팰리스 되게 뚱뚱하지? 그런 느낌이고, 그래 뭐 나는 배치나 뭐 건축물 유형도 4개 동, 뭐 임대나 뭐 분양에 대해서 조합원들 건물 말고도 외관도 비슷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냥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다음에 그 저 옆에 분리되어 있던 그 부지를 그치. 저기를 어쨌든 연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하고, 한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건너가게 계획했다. 그치. 그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래. 자, 그리고 뭐 컨시어지 서비스, 호텔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용적 상가계획. 저 상가는 그 건너편에 있는 로데오 거리, 압구정의 상업지역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1층부는 싹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저 2층부는 단지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 이렇게 약간 특화되게 돼 있더라고.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 보여. 멋있지. 하지만 저렇게 안 될 거니까. 그렇지. 조감도와 조감도와 실제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건원의 압도라는 계획은 뭐 이 정도 계획인 것 같고, 뭐 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어. 나도 좋아. 가장 동이 적은 계획이었다. 두 번째, 정림의 헤리티지 1인데 하나의 미래 유산으로 남는 그런 상징적인 계획을 하겠다라는 거고, 저 배치도 보면은 제목이 딱 저 배치도에서 나와. 원. 그지? 그 조경 계획을 가운데 동그라미 딱 하나 놓으면서 하나로 묶는 계획이고, 얘도 뭐 저기 오른쪽에 떨어져 있던 단지하고 하나의 단지로 다 이어지는 느낌의 배치 계획을 했고, 동수는 보니까 한 6개 동이 나오는 것 같아. 6개 동인데 그 동이 조금 길쭉한 동이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안은 타워형으로 전형적인 타워형으로 갔는데, 이거는 이제 판상형을 섞은 거지. 그치. 판상형과 타워형을 섞어서 뭔가 길쭉하게,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폐쇄감 이제 위 좀 더 높아지는 건축 계획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게 각 동마다를 이렇게 전체 동을 브릿지로 연결한다는 뭐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브릿지인데 각 동에 이렇게 중심부를 이렇게 이으면서 그 중심부에 뭐 다양한 뭐 특화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계획을 한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뭐 외부의 분양이나 임대동 같은 것도 차별이 크게 널 차별하지 않아. 뭐 외관도 비슷한 것 같고, 요 계획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보면 와 멋있다, 좋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 특히 뭐 딱히 비판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어. 어때? 없지? 나는 맨 처음에 그 현대의 DH 브랜드를 생각하고서 이렇게 강력하게 H자를 그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었어. 시공사까지. 현대 좋아하겠네. 정님은 현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마음속에서부터. 저 최근에 일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을까? 특이한 시각이었어.
자, 세 번째 보자고. 통운 압구정. 나는 요 홈페이지에서 보기 되게 힘들더라고. 자료도 다운이 안 되고 다 플래시돼 있어서 배치도도 못 구하고 그냥 건축 배치만 보면 되는데 약간 특이점은 아랫동은 좀 뚱뚱한데 올라가면서 조금 얄쌍해지고 있어서 거기 뭐냐? 저 아랍의 브리즈 칼리파? 칼리파 같은 그런 건축 모형이고 뭐 나쁘지 않아. 그냥 뭐 미래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었던 거는 여기는 그 옥상층이 그러니까 그 한 동 안에서도 옥상층이 여러 개 생기잖아. 중층, 고층에 끼서 생기니까 그러니까 압구정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조합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펜트하우스잖아. 펜트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 생긴다는 거지. 저렇게 그래서 층들이 점점 위쪽으로 가면 좁아지고 밑에 뚱뚱한 데를 약간 특화 공간이랑 펜트하우스 공간으로 쓰게 그런 건축 배치가 되는 펜트하우스가 한 동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긴다. 그런 게 있었구만.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DA 그랜드 힐. 얘는 앞에 뭐 1, 2번이랑 좀 달라. 배치도에서 딱 봤을 때도 저기 가운데 있는 도로도 사실은 입체 계획이 돼 있는데 그냥 딱 잘라 버렸고 뭐 크게 입체 계획을 안 했고 건축 배치 계획에서도 저 오른쪽에 있는 청사 옆에 있는 건물을 뭐 외형적이거나 뭐 층수거나 디자인적이거나 아예 너는 다른 단지라고 계획을 한 게 뭐 배치도나 저기서 보는 조감도에서도 확실히 티가 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 내 공원 이것도 조합원님 전용이야. 분양이나 임대했던 주택에 들어오는 사람은 저기를 아예 들어갈 수 없게. 그러니까 우리가 3구역에서도 준주거 용지를 히림 안에서 준주거 용지를 거기에 이제 분양하고 임대를 몰아서 그렇지. 아예 그 다음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조합원님 전용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전략이었던 거지. 저 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저 부분을 이제 임대나 분양으로 몰아버리고 이 가운데는 온전히 이제 조합원용으로 쓰였던 게 좀 특이점이었고. 자, 신속통합 설계공간 비교를 하면 3구역 같은 큰 이슈는 없었어. 신속통합 기획에 대해서 기준을 했던 것들을 1번부터 4번 컨소시엄이 다 맞췄고 좀 차이가 있다면 총 층수하고 동에 대한 차이들 그리고 세대수에 대한 차이들이 있었어. 자, 그럼 결과를 볼까? 두둥 4번 DA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는 다들 리뷰를 하셨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좀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끝이 아니잖아. 그렇지. 이건 선정된 건 선정된 거고 앞으로 이제 신속통합기획안을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안이 신속통합기획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와 어떤 협의해서 굉장한 어떻게 될 것인가? 쟁점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